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이제 20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요즘 20대 청년들에 대한 이슈도 뭐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봐도 이제 좌충우돌했던 시기인 것 같아서 우리의 좀 20대 그리고 20대가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또 특별한 주제들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냥 해볼까 합니다. 자유롭게. 예, 그러기 위해서 좀 우리 20대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병호 교수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20대에 제가 참 이렇게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에 좀 가난해서 인문계를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고를 갔는데 공고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좀 했죠. 그래서 저는 25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90, 10, 10, 3, 4가지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90학번이에요. 뭐 평생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번호인데, 왜냐하면은 그 학번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이제 느지막하게 대학 가서 학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대학교 그 스탠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맥주 한 캔을 사다가 혼자 이렇게 낄낄대며 웃으면서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럼 졸업하고 학번 갖기까지 오래 걸리셨어요? 철공소도 일하고 뭐 여러 곳에 일해봤습니다. 교수님 학번이 뭐라고요? 90, 10, 10, 90학번이요. 네, 저도 90학번. 네, 동기. 동기. 말 학번으로. 학번으로 가죠. 뭐 옛날에 실현된 이건 좋습니다. 젊어져서. 같은 90학번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받아서 해보자면, 뭐, 제 20대를 다 까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시니까, 이제 그냥, 처음에 20대를 살면서 정말 정신이 좀 혼미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근데 그 시대에는 아무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정치권이 막 너무나도 막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고 있었던 시기여서, 제가 뭐 앞장서서 뭘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그냥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혼재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혼미하게 살다가, 또 여기에는 또 엄청난 열정을 또 쏟아부어야 하고, 또 여기에는 옳은 가치가 있다, 막 이제 하나의 가치가 있다, 막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나마 이런 어떤 그 크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혼미함이 조금이나마 상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백정희 교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교수님 그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중간고사 있는데 중간고사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시험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1학년 때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딱 드네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되게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재수를 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냥 놀고 싶다. 이제 이 마음이 되게 컸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이 이슈에 대해서 시청으로 가자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래서 나는 되게 자유롭고 뭔가 이제 해방을 느끼면서 대학생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것도 안 되는 분위기라 갈등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네. 사회 안팎으로 시끄러운 시대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데모 많이 했던 시기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정교 조건 때문에 막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귀 싸대기를 맞아서 고막이 터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팎으로도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저한테는 그것도 그거였지만 집이 시끄러운 게 좀 힘들었었던.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웃을 건데. 일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20대 들어오면서는 그동안은 내 어려움, 그리고 사내 만에 막 약간 이런 그 인생의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20대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좀 관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락실에서 1시간 놀면서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술 드시면서 행복하구나. 제가 꼭 많이 먹은 건 아니고, 술 주정뱅이처럼 되는데 가끔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믿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는 분들, 20대 친구들, 뭐 선배들 보면서
조금은 새로운 경험들, 밝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밝음 얘기하니까 어두워지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지만 나는 20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내 안에 딱 분리가 딱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탈반으로 들어갔는데 탈반 안에서도 이렇게 싸워야 되는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막 제일 많이 했던 건 난 뛰지도 제대로 못하지. 그 용기도 없지. 난 앞에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 막 내 친구들은 막 앞에가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참여를 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데모하면 강의실에 막 들어가서 거울을 띄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퍼 보고 쏘는 애들한테 이렇게 비추는 거야. 옆에서 좀 떨어져도 되니까. 그래서 대치를 하고 있으면 앞에 막 돌 던지면 난 거기는 못 가겠고 옆에 뒤에쯤에서 이렇게 비치면 막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어요. 못 찍게. 자식들 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렇게 뛰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 한편으로 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 안에서 몇 갈래 이렇게 좌절 혹은 나에 대한 실망 혹은 뭘 또 하고 싶고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때는 우리 정 교수님 많이 안 드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처럼 술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별로 달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약간 술 힘을 빌어서 혼미해지는 거? 그게 내가 그 시기에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정신이 없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 혼미와 갈팡질팡. 저한테도 그런 단어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네요. 그럼 좀 궁금해지는 거는 좀 내 20대를 통틀어서 좀 가장 좀 뭐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것의 넘버 원을 좀 나누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 뭐 좀 어떤 일이 좀 가장 좌절감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이제 상담 오는 많은 20대들이 그런 어떤 좌절스러운 경험으로 이제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런 것들이 좌절한 것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판결촌에서 살았는데 교회는 한신교회를 나왔어요. 칠학군이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인 거죠? 강남에 있는 네. 한신교회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차이에서 오는 그 열등감들이었던 것 같고, 그 제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 후배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굉장히 그 수치스러움들. 그래서 아까 제가 학번을 외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청년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못 갔는데 수련회는 가끔 갔던 것 같은데 자기소개할 때 다들 학번을 얘기하더라고. 90학번입니다. 뭐 86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학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하는데 제 순서가 오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좀 학번이 없어도 어떻게 멋있게 설명할까 뭐 이런 고민했던 것들. 그래서 참 이제 대학 가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해결됐는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25 전에는 굉장히 큰 그게 어떻게 극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학부는 이제 4년 다니면서 4년 동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알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굉장히 막 이론에도 빠삭하고 막 말도 너무 잘하고 막 그리고 막 냉철하기 그지없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비춰졌어요. 저에게는. 제가 대학원 한국에서 이제 다니던 시절에. 그래서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막 이론적으로 막 논리로 막 사람을 깨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정서나 유대감, 이제 이런 공감대 형성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막 이렇게 논리로 깰 수 있는 뭐 철학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신학책을 엄청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때는 막 서로 막 손들고 막 그 교수의 논리를 깨고 상대가 얘기한 거를 막 내가 더 많이 깨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좀 뭐 유행이었다고 할까요? 험한 데서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불편한 느낌인데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느낌일 수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저에게는 먼저 발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학업의 현장에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그런 저를 개방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쟤네들 다 틀렸고 나는 이런데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좌절감과 열등감, 나만 모르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혹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렇게 논리를 개발해 보지. 아니요. 그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 쪽으로 열심히 갔죠. 네. 그래서 머리로 안 되는 거는 뭐 사회성으로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밤도 많이 지새고 그래서 열심히 사교 생활을 했죠. 거기서 끝내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까지. 네. 훈훈하게. 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 열등감이.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갈피를 못 잡고 그랬던 시기에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탈춤이라는 걸 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걸 만났던 게 이렇게 뭔가 날 붙들어 준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좀 가르쳐 보려고 그 동아리를 좀 어떻게 키워 보려고 그래서 막 빈 강의실도 다니고 또 얘기해서 이렇게 반도 만들고 막 그래서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조금 활동이 막 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분명히 동아리 만들어준다고 했고 또 방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전 미루면서. 그래서 2학기 동안 계속 여기도 빈방 가서 여기도 빈방 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러다 걸렸죠. 지도교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도교수님도 굉장히 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과였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고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제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때 그런 느낌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 사기꾼들이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했는데 분명히 해준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뭔가를 좀 잘해야 내가 학교를 좀 다닐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핑계를 교련 시간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군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가 더 이상 이 학교 못 다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때 학교에 대한 학교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거겠죠. 내가 온 마음을 줘서 혹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만들어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욕하고 군대로 갔죠. 군대가 있어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끝을 좀 맺고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그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교수님 수학과 출신이세요? 수학과 2년 수학과 교수님들 와, 이과 박선영 교수님이 수학과를 나왔을 거라고 단 한 번도 나오진 않고. 다녔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배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우와. 저는 지금 고3 우리 아들 수학도 제가 알려줘요. 저는 수학과. 노. 그러니까 저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쩌면 전공을 바꾸면서 이과에서는 되게 어떤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그냥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익숙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10대는 조금 사내 중에 죽음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예전 시집도 집에 있더라고요. 삶의 끝자락에서 막 약간 이런 근데 이제 20대 오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답답했던 거는 나는 내 속으로 많이 묵상은 하고 고민은 했지만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이러면 다 유창하잖아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근데
근데 제 생각엔 한 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공식 하나 되는 거. 네네네.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좌절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아, 나만 고민한 게 아니구나.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그래서 조금 그들을 통해서 내 얘기를 들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나도 나의 그 삶에 대해서 표현해도 괜찮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어렵지만 경험했던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도 발표하거나 이러실 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제 모습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이제 제 20대 중반 그 석사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사실은 공부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좀 그 한국에서 아까 제가 제 주제 20대의 주제는 해방이에요. 자유. 그걸 찾아서 한국의 또 그 교회 공동체, 뭐 기독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좀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기회가 돼서 이제 미국에 가서 심리학 쪽 공부를 선택하고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제 갔는데, 제가 자라온 성향은 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얌전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근데 그 성향이 참 그 가서 공부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미국 문화는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나를 어필해야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처음에 이제 한 학기 정도 되게 힘들었던 게 미국 애들도 의아한 거예요. 얘는 공부하러 왔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지? 자기 얘기 안 하지? 나한테는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 언어로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제 되게 힘들었죠.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클래스에 나이가 꽤 많은 그 이렇게 은퇴하고 공부하러 오신 남자 어른이 계셨어요. 미국 분인데. 그런데 조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언어도 힘들겠고 뭐도 이렇게 할 텐데 언제든 나한테 조금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다오. 언어 안 돼. 그리고 성향도 그래. 막 이런 상황에서 가서 맨땅에 이제 헤딩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아침에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막 뛰었어요. 그냥 운동장을 뛰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여기 왜 왔을까? 막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부터 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달려야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도움이 돼요, 그런 게. 네. 긴 얘기인데 짧게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눈물 앞에 들으세요. 그러니까.